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빈이와 어린 두 동생들까지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는 서툰 말투지만 단호하게 지금처럼 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오늘도 유빈이는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지만 틈틈이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자신이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 유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서 쌀쌀했던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대전, 대구, 제주가 22도, 광주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차츰 구름량이 줄어들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공기는 차가워서 철원 5도, 서울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0도.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114명이고요. 국내 발생을 보면 94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353명이고요. 네. 지금 현재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102명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셔서요. 지금 누적 사망자는 425명입니다. 지금 국내 발생 환자가 확진된 장소별로 보면 경기가 49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서울이 29명, 그리고 전북이 6명 등의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에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며 오늘 환자 발생 수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환자 발생 수만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양상과 집단 감염의 분포, 세부 지표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약 시간을 300m 앞 50km 특히 구간입니다.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께는 방역당국자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격리기간 중에도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의 현장 확인 후 CCTV 분석을 통해 이탈자를 추적 중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추가하여 내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와 이탈자 추적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천절에는 다행히 약 3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이전에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여행 등으로 외출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 등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 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실천 노력에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생활 속 방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KBS. 공급 과잉과 긴 불황 속에서 올해 대구의 법인 택시 감차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법인 택시 160대를 줄이기로 하고 한 대당 2,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동 꺼진 택시가 더 늘면서 어제 하루 만에 180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개인과 법인 택시는 모두 16,000
적정 수준보다 5,400여 대가 많습니다. 이런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2016년부터 감차 보상 사업을 시작했지만 4년간의 성과는 지지부진했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후 일을 그만둔 법인 택시 기사가 1,300여 명으로 전체 기사의 21%나 되는데요. 이 택시업계 면허 반납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을 맞추기 힘든 기사들의 줄사표와 맞닿아 있어서 씁쓸함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법인 택시 기사들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지만 단기 처방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어두운 터널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루는 방송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명치입니다. 오늘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닭공공에서는 지역의 공간과 사람, 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기록하는 공익활동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대구를 재발견하는 슬기로운 대구 생활에서는 새로운 주제죠. 연금이 되는 수집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고요. 봉화 석포면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안동 8도 기록했고요. 낮 최고기온은 안동 2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성군이 농촌진흥청이 공모한 2021 연구지도 민간 블렌딩 전략 모델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 현장 문제 해결 중심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 연계 사업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디지털 농업 기반 마련에 주력하게 됩니다. 의성군은 한 지역 마늘, 자두, 사과, 복숭아, 가지, 고추의 재배 면적이 전국 10위권 내인 전형적인 농업군인데요.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소멸 지수가 높아 농업 지속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성군은 이에 지난해 스마트 농업 추진 전략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요. 지난 6월에는 농촌진흥청, 의성군, 연구소, 산업체 합동으로 디지털 농업 현장 실증 계획, 정책 연계 방안, 의견 수렴 등 향후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성군이 앞으로 디지털 농업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금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점차 흐려지다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잠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비와 함께 동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높은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대담신라 프로그램을 내일 오후 7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SNS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대담신라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살아있는 신라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대담 행사인데요. 이번 주제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월성으로 연구소장과 실제 발굴조사에 참여한 발굴조사자들이 이야기꾼을 맡아 대담이 진행됩니다. 대담의 내용은 월성에 오면 내 마음속 월성, 나의 진
있어요. 밖에 들어갈 수 있구나. 되겠어. 네, 잠깐만 될까. 이거 말고. 대학교 주변은 이렇게 정권이 망한 이유.
약 2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그때 제가 MBC의 개그맨 시험을 먼저 봤었고요. 예. 거긴 라디오에서 뽑아서 별로 활동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도 이제 뽑히긴 뽑혔는데. 네, 장려상 받고 제가 활동을 하려고 했었으나 별로 그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뭐 라디오에서 활발하게 코미디언들 없었죠. 이렇게 예. 쓰지 않으셔서 그래가지고 다시 당시 KBS 시험을 봐서 심영래 씨가 네. 1기고 제가 2기. 예, 그렇습니다. 이야.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코미디언이? 네, 그래서 저는 매우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몇 살 때부터? 6살 때, 5살 때 동네 분들이 제가 그렇게 재주가 많았대요. 제가 그 아기 공룡 둘리가 태어난 천지천 있는 데서